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현 장세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비중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요, 테마별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비중인데요. 먼저 반도체 관련 종목을 보면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종목별 비중을 30% 이상을 채우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좀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 수급과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으면서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서 관련 여타 종목들도 상승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죠.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비중을 최소 30% 이상을 태우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방송을 통해서 종목별로 자세하게 진단을 해 드렸으니까요. 어제 방송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인데요. 삼성 SDI를 포함한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포트에 20% 정도는 채우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그 종목들은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일진 머티리얼즈, 첨보 등이 있는데요. 이 2차 전지, 특히 삼성 SDI, 에코프로 BM이 가장 많은 빨리 상승을 한 이후에 5월 중하순서부터 지금 한 달 넘게 조정이 양상이 받고 있어요. 자, 언제든지 새롭게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대면 관련 종목도 그렇죠? 2차 전지 관련 종목과 같이 먼저 상승을 3월 하순서부터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요. 그리고 조정을 한 달 넘게 받다가 새롭게 또 신고가 경신이 나오죠.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오전 방송을 통해서 종목별로 진단을 내려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한 10% 내외 오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은 있다. 거기에 따라서 비중을 높이기보다는 한 10% 내에만 유지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을 포함한 바이오주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HLB 너무 비중을 높일 필요는 없지 않나. 한 10% 내외 정도에서 바이오 종목 우리가 포트에 포함시키자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G나 스마트폰 또 기타 종목으로 해서 10%. 얘네들은 합쳐서 10%입니다. 아까 비대면이나 셀트리온은 뭐 한 10대 10 아니면은 내가 좀 비대면을 선호한다면 뭐 20대 0으로 해도 되고요. 그거는 고객 성향별로 맞추면 되고요. 이 5G 스마트폰 지금 바닥권에서 새롭게 선별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나는 5G 종목이 하반기에 더 유력하다 하면은 5G 종목, 나는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오히려 낫다 하시는 분은 스마트폰에서 한 10% 정도 소외주에서 바닥권에서 새롭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서 HFR, 이노와이러스, BH, 덕산, 네오룩스, MC넥스 등 이러한 종목군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선택을 하면 된다.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리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짠 것은 이제 1억 기준으로 했어요. 한 것이고 해서 30. 그리고 현금은 저는 20% 정도는 유지를 해주면서요. 단기판 그래서 20%를 계속적으로 묵혀두기보다는 현금을 그냥 또 단기 매매가 있으면은 뭐 한 10%나 20% 정도로 해서 치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단기 종목이니까는 내가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바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서 20%는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수익을 조금 크게 낼 수 있으면 오히려 목표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내 실력 이상으로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다 보면요. 항상 추격 매수, 추격 매도해서 오히려 수익이 발생하기보다는 낭패가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매수를 할 때는 항상 추격 매수보다는요, 조정시 눌림목 매수 원칙을 준수를 하게 되면은 뭐 잦은 매매는 하기 힘들지만요, 내가 어떤 종목의 타이밍을 최적의 타이밍에 들어가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크진 않은 수익이지만 꾸준하게 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먼저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최근에 나왔던 그죠? 삼성 SDI에 대한 리포트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요. 2분기 실적은 그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한 반 이상 줄어든 697억인데
1분기 때보다 그래도 29% 정도 증가를 한다 그러죠. 자, 최근 온라인 사용량 증가에 IT 배터리, 그러니까 소형 전지가 그래도 실적을 뒷받침하면서 1분기보다는 실적이 견조하다라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연간으로 보면요, 그죠? 영업이익이 6,200억으로서요. 전년 대비해서 35% 실적이,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실적이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된다라뇨. 특히 이 중형 자동차 전지 매출액은 작년보다 65%가 늘어난 3조 9천억. 그렇죠? 상당히 실적이 이 매출액이 크게 증가해서 실적이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있는 전기차 테슬라 주가가 그렇죠? 지난 목요일 날 $1,000를 돌파를 해주면서요. 1,200달러까지 올라가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요. 자동차, 전 세계 자동차 종목 중 시총 1위였던 일본의 도요타를 돌파하고, 그렇죠? 1위로 올라서는 모습에서 전기차가 앞으로 향후에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것을 이 시가총액에서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실적 때문이라 그러죠. 2분기 자동차 생산 라인이 82,000대로서요. 판매량은 9,600대, 그죠? 그러면서 이 7만 대 판매를 예상을 했는데 훨씬 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다.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이 아래가 이 테슬라의 주가인데요. 갭 상승하는, 돌파하는 그런 강한 상승 모습. 그러면 테슬라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면은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상승으로 반전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주가를 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전기차 본격 성장 전망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전기차, 미래차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죠. 본격적인 성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특히 이제 유럽 시장에 성장이 전기차를 이끌 텐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군들, 그렇죠? 우리 LG화학이라든지, 저희 삼성 SDI 계속적인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관련 종목이죠.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G와 일진 머터리얼즈, 첨보. 이 중에 또 세 개로 압축을 한다면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메자르고 요 회사에 대해서 최근에 나왔던 재료라든지 그렇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드리고. 자, 근데요, 지금 2차 전지를 제 방송을 보고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시간이 좀 더 걸리느냐 안 걸리냐, 시간 싸움으로써 내 상승이 나오냐 안 나오냐 차이인데, 전혀 2차 전지를 그쵸? 전혀 매수를 하지 않고 대가 한 번도 없어서, 그리고 지금 보유 종목에 전혀 없는 분들이 그쵸? 관건이죠. 저는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전체 내가 투자 금액의 2차 전지를 지금은 한 20% 정도만 채워 놓는다라고 봤을 때요. 내가 2차 전지 계속 관심이 있고 나는 꼭 사고 싶은데 주가가 크게 올라서 부담돼서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은요, 저는 삼성 SDI 기준으로 그냥 가격 불문하고요, 그냥 내가 사고자 하는,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기준대로 포트폴리오에서 20%를 2차 전지로 한다면 20%에 30% 정도는 지금요, 저는 한 6, 7% 되겠죠? 6, 7%는 지금 가격대에서 사놓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중에 조정의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 추가 매수로 들어가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좋아서 바로 치고 나가게 되면은 그냥 내가 소폭이나마 샀던 물량 30%만 갖고, 그죠? 사고자 하는 물량에 30%만 갖고 빠르게 그냥 수익만 내면 된다 해서 저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아직 조정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움직임은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 그것 시그널을 지금 테슬라 주가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는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군으로 보시면서요,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준비해서 영화테크, 그쵸? 그리고 필 옵티스, 그리고 신흥 SEC, 그쵸? 최근에
그러니까 기존의 2차 전지 중에서 테마 업종 대표주들이 좀 쉬니까는 그 틈새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그렇죠? 새 종목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계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지금 이런 이제 종목들을 쭉 나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근데 내가 종목은 알고 있는데 타이밍을 잡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이소장 증권 TV에 들어가시면은 재생 목록이라 있을 거예요. 이 재생 목록에 기법 강의 들어가시면 아마 기법 강의 한 3개인가 4개밖에 안 올렸어요. 그 중에 타이밍 포착법이라고 있어요. 그걸 한번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서 한번 그 내용 기법 강의를 한번 익히시고 참고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들이 아마 어떠한 종목을 매수 매도할 때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려요. 다음은 5G 통신 장비죠. 아까 말씀드린 5G 통신 장비나 스마트폰이나 뭐 기타 종목 중에서 내가 선호를 나는 5G 선호한다면 5G의 10%, 나는 5G보다는 스마트폰 부품주 선호한다면 10%. 그래서 이쪽을 통틀어서 10% 정도, 그죠? 바닥권에서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그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해서 10%를 택게 되는데 지금 5G 통신 장비주들 최근에 산발적으로 그렇죠? 움직임 나오죠. 서진 시스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두 종목 언급을 해드렸어요. 서진 시스템 그리고 HFR. 근데 서진 시스템은 역사적 신고가 경신하고 치고 나가죠. 이제 치고 나간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도 되지만요. 이제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출발하는 그런 종목군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는 말씀드리고요. 자, 통신 장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요. 이 통신 트래픽 증가로 네트워크 투자가 시작이 될 수 있다. 상반기에 투자가 지연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취소가 아니고요. 아까만도 지연이 된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렇죠? 이 투자가 원래 하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던 투자 금액과 또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던 것이 못했던 부분이 하반기에 몰리면서 하반기에는 크게 투자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거기에 따른 관련 종목들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노키아는 최근 전 세계 트래픽이 전년 동기에 비해 40%.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5G 통신 장비를 그렇죠?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는 지연됐다 보이지만 이제는 더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면서 이 조기 투자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특히 삼성전자 밴드를 상당히 우리 협력 업체를 유심히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의 통신사별로 있는 시장 점유율 한 80%에 해당되는 통신사한테 장비를요 수주를 하고 공급 계약을 맺기로 했죠. 그리고 캐나다, 일본, 그렇죠? 여러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의 수주가 나오면 삼성전자뿐이 아니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종목들 그렇죠? 뭐 KMW, RFH, 서진 시스템, 에이스테크 이런 수혜 업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진정한, 그러니까 이 비대면 관련해서 진정한 수혜죠. 저는 5G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한 부분에서 내가 전체 투자 금액의 한 10% 정도는 그렇죠? 뭐 조금 좀 더디게 올라가도 최근에 뭐 서진 시스템 한번 움직이는 것부터 한번 순간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식으로 내 종목의 비중의 10% 정도는 채워 놓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진 시스템을 빼고 이제 이너 와이어리스를 이제 서진 자리에 제가 놓고 이제 HF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두 종목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협력 업체 아까 말한 대로 에이스테크 기지국 안테나 사업을 영위하고 많이 올랐어 최근에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 알루미늄 함체조 만드는 회사죠. 이것도 좀 많이 올라서 지금 손대기는 힘들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강자였던 KMW 그렇죠. 그리고 바로 바닥권에 새롭게 움직이는 RFHIC 그리고 OE솔루션, RF텍 이게 다 삼성전자와 연결되는 협력 업체들이에요. 이노와이어스도 삼성전자한테 아마 납품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HFR도 그렇고 인필딩, 그러니까는 이제 큰 지역을 막는 거가 아니라 이제 도시의 건물 사이에 이제 좁은 지역을 커버하는 인필딩이라든지 이 스몰셀이라든지 그렇죠? 이노와이어리스 단말기 계측 장비 및 유무선 망 통합 시험 장비 업체로 통신망 구축할 때 필요한 계측과 시험을 하는 장비 업체인데 이 스몰셀 쪽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노와이어스 HFR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종목 보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죠.
상반기에는 스마트폰 판매가 불진했는데 6월서부터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죠.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요, 4월 달서부터 스마트폰 출하량이 크게 증가한다 그러죠. 4,078만 대. 그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전월 대비는 93% 정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은 4월 달에 크게 감소했지만 6월서부터 개선이 되고, 또 상반기에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이 좀 이벤트성으로 그죠? 프로모션을 하면서 판매량 증가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 2 하고요. 그리고 갤럭시 노트 20,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5G용으로 출시가 예상되면서 하반기에 신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아마 좀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면서 순환매 양상으로 스마트폰 부품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최근에 말씀드린 게요, BH, 저는 BH가 좀 최근에 나온 리포트 중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스마트폰, 그러니까는 이 디스플레이용 연성 인쇄 회로 기판뿐이 아니라 자동차, 전기차용 인쇄 회로 기판도 만든다 그랬죠. 그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은 그죠?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참고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덕산 네오룩스, 이 OLED 소재 쪽인데 그죠?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 움직임 상당히 양호하다면서 여기 내용 보면요, 이 스마트폰 관련 OLED 업체 중 고객사들 다변화한 결과 2분기 실적 개선이 된다. 덕산 네오룩스 2월 달인가요? 사상 최고가 경신했는데 요번에 돌파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관련 종목 중에서 KG바텍, 파인테크닉스, 근데 KG바텍은 외장형 신지 그쪽을 만드는 거고, 이 파인테크닉스는 내장형 신지 개발, 그죠? 성장 본격화 여기 쭉 있고요. 그리고 이제 MC넥스 그리고 UTI는 이 접히는 강화유리죠. 이런 부분, 접는 폰, 폴더폰에서 접는 부분을 우리가 이 필름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유리로 강화유리인데 접히는 그죠? 강막 유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죠? UTI 한번 눈여겨보는데, 저는 이 중에요, MC넥스 모르겠어요. 아직은 움직임이 활발하진 않지만요, MC넥스 잘 보십시오. 제가 3월 달에,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3월 19일 저점 치고 올라올 때 제가 두 가지 방향을 하면서 종목 성장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3월 19일이 종합지수 저점인데 3월 13일 이전, 그러니까 3월 19일 이전에 저점 찍은 종목들 잘 봐라. 먼저 저점을 찍고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죠? 그만큼 누가 주가 관리한 거다 하면서 했던 모습. 그죠? 우리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3월 13일 날 저점 찍었어요. 그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1, 2월 달에 역사적인 신고가 낸 종목을 잘 보라 그랬어요. 자, 역사적 신고가를 냈다는 건 그만큼 힘이 있고 누가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인이 있다는 얘기인데, 3월 달에 시장이 크게 빠지면서 동반 어쩔 수 없이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 고점 부분 1, 2월 달에 올라간다는데, 다른 종목들은 다 뭐 한 80%, 90% 제가 말한 종목 중에 한 80% 이상 다 올라왔는데 못 올라간 종목이 MC넥스예요. 그래서 MC넥스 조금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내가 좀 안정적으로 한두 달, 두세 달 바라보고 뭐 20%고 30%고 바라본다 그러면요, 저는 MC넥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해 아마 최저점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타이밍을 MC넥스 그죠? 뭐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후, 그러니까 요네 주가가 좀 밀리면은 한번 더 선택을 해봐도 되지 않나. 역사적 신고가 2월 달에 나왔다. 그죠?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에서 조금 길게 보고 내가 조금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싫다 분들은 MC넥스를 한번 계속적으로 지켜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종목군들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제 삼성 SDI 그죠? 지난 이게 언제입니까? 5월 26일 고점. 우리가 이때 30% 팔아놓고 지금 아직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짧으면 한두 달 조정, 길면은 두세 달 기간 조정, 그죠? 만약에 또 가격 조정이 나오면 고점 대비 20%라 말씀드렸는데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한 달 넘게 했죠. 움직임 상당히 양호하다. 지금 전혀 없는 분들은 저는 가격 불문하고 내가 사고자 하는 삼성 SDI 2차전지 비중의 한 30%는
채워 놓는 것이. 내가 만약 2차전지 관련 종목을 1000만원어치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00만원어치는 미리 선침에 발을 담가 놓는다 차원이 좋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덕산 네오룩스 역사적 신고가 2월달이죠. 38,000원. 상당히 움직임 양호한 모습이에요.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노와이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자, 이제 서진 시스템이 이제 크게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죠? 서진 시스템 보십시오. 그죠? 이 바닥권에 있을 때는 이게 언제 갈지 했는데, 25,000원짜리가 35,000원까지 40%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종목 따라가기는 힘들고, 그죠? 우리가 이제 HFR하고 이 두 종목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HFR도 모습 갖추고 있어요. 그죠? 이러다가 팍 한번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새롭게 이제 서진 시스템 다 스몰셋 인필딩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한번 관심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BH, 그죠? 저는 BH 전기차 쪽에 연성이세 해로 기판을 넣는다, 그죠? 뭐 지금 가격대는 전혀 뭐 가격적인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타이밍대로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느냐, 산 이후에 뭐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한 달 뒤에 올라가냐, 그런 시간적인 그런 관점 차원인데, 그렇죠? 큰 부담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뭐 지금 가격대 한 2만 원 밑에서 내가 뭐 한 30% 내가 사고자 물량이 30이나 50, 그리고 나중에 움직임 보면서 나중 물량에 따라서 좀 더 들어가도 되지 않나 해서.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5G는 너무 비중을 높이기보다는요, 그냥 내 전체 비중의 10% 내외에서만 움직여 달라. 나는 5G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나는 스마트폰이 낫다 하는 분들은 5G 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요, 좀 시장 대비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하기,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